이번 시간에는 URL과 IP, 포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URL과 IP, 포트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 챕터를 다 듣지 마시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URL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탄 다음에 택시 기사분에게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를 가주세요라고 한다면 택시 기사분이 여기 못 올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이 아니라 주소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www.naver.com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주소가 별도로 있어요. 그걸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DNS고요. Ctrl C 한 다음에 파워쉘 하나 띄워주세요. 자,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검색창에 파워쉘 검색하셔서 실행시키셔도 되고요. 저희 실행시키고 있는 폴더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이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DNS lookup 그리고 naver.co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어드레스가 나오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요 여기 URL을 입력하는 곳에다가 Ctrl 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럼 네이버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를 가달라는 얘기와 그 주소를 얘기해서 가달라는 얘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 포트는 뭐냐? 그러니까 URL과 IP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문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 학원 원생들에게 열어놓은 서버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울랩.synology.me 한 다음에 콜론하고 5000 있죠. 이게 포트예요. 5000번 포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8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0 하고 엔터를 치면요. 제 명함이 뜨죠. 그러니까 이 포트는 이름과 주소가 같은 공간에 여러 가지 문을 두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서빙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입니다. 얘는 22번, 23번 여러 가지가 있어요. 80번, 443번 여기서 이 포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URL을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요. 제가 일단 로또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입력한 것과 같죠. 여기 밑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어떤 서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HTTPS니까 443번 포트로 이게 HTTP면 80번 포트입니다. 443번 포트로 search.naver.com 여기까지가 도메인 주소고요. 여기 search.naver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위 디렉토리 또는 자원 경로예요. 보통 보안을 취약하기 때문에 디렉토리 명으로는 잘 안 합니다. 간단하게 서버 만들 때는 디렉토리 명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음표, 이 물음표 뒤에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고요, 이게 밸류예요. 이게 키고 이게 밸류예요. 이 앰퍼샌드로 여러 개를 이어 붙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로또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쿼리가 로또라고 돼 있죠. 그러면 로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로또 당첨 번호가 있죠. 이런 게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컨트롤 U를 눌러보면 저는 크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이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가 있죠. 컨트롤 Shift I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검사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3번 누른 다음에 제가 볼 번호를 5번으로 고쳐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5라고 고치면 지금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엔터를 치면 5번으로 바뀌죠. 이런 건 그냥 텍스트 수정을 해준 거예요. 이 URL을 입력함으로써 받은 거죠. 자,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URL은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규약이에요. 규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뭔가요? 이 규약에 따라서 ID 패스워드를 서버에 전달해주고 그걸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HT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토콜, 어떠한 약속인데요. HTML이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어떤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버에서 www.baorlab.co.kr 그리고 /stack.html 이라고 하면 서버로 그 페이지를 보여줘 라고 하는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서버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이 자원을 요청했으니 너에게 그 응답값,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소스 코드, 그 코드를 보내주는 거죠. 이걸 리스폰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를 생성해 낼 거예요. ID 패스워드를 무차별적으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패킷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얘네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이따가 생성하고 그 생성한 값을 서버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퀘스트 예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예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답값을 주게 돼요. 200, 이건 상태. 그러니까 너의 요청에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응답값이 있나. 그리고 나서 헤더가 들어가게 되고 빈 줄이 꼭 한 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HTTP 처리 방식과 상태 코드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get, post, put, delete 요 4개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를 취득하고 싶어요. 어떤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get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URL에 타이핑을 쳐서 엔터 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킷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폼에 메서드가 포스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ge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청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버리면 노출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와 자주 교육 활동을 하는 제주 산학융합원의 공지사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제주 코딩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교육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URL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값들이 여기 있죠. 우리가 클릭하면서 들어왔던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시판이다, 검색 키워드는 제주 코딩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복사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밑에다가 엔터 한번 쳐보고요. 지금 양식이 같죠? 물음표 뒤에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이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호준, 그리고 여기다가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안 되겠죠.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요. 이렇게요. 조금 이따가 서버 만들 때는 이렇게도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가리고 이 URL만 노출시키는데 대량의 양식이거나 숨기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포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싶을 때는 put, 그리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ete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get과 post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상태 코드는 200, 우리는 200을 보내줄 거예요.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200을 보내주면서 너네의 요청이 제대로 처리가 됐어 라는 상태 코드를 계속 보내줄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상태 코드들을 입력해놨어요. 404 같은 거는 프로그래밍을 해보시지 않으셨어도 많이 보셨죠. 서버가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자, 503은 서버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퇴근을 하셨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503이 떴다. 그럼 다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보고 또 서버도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